자, 오늘 교과서 5과 시작할게요. 보자. 자, 해석이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자, every day we watch, hear, or read interesting news. 우리가 매일 뭐 하죠? 보고, 듣고, 읽죠. interesting news니까 흥미로운 뉴스를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읽는다. 동사는 지금 여러 개를 썼죠. 부사 문장 구조만 씁시다. everyday 부사구 주어. 자, 동사 그리고 or 병렬 구조 보이시죠? 병렬 구조죠. 동사끼리. 그리고 interesting news인데 얘가 목적어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interesting은 형용사 중에서도 감정 형용사인데 지금 이 뉴스라는 단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아인정 쓴 거 보이시죠? 그죠?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누굴 수식할 거니까 이 뉴스를 이렇게 수식할 거기 때문에 사물이라서 아인정을 썼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해석 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자, however, 그런데 have you ever 색칠해 볼까? have you ever 우리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죠? have you ever then 뭐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과거분사 PP형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써봅시다. 밑에다가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뭐뭐 해본 적이 있니? 자, 그러면 have you ever PP형 나왔으니까 목적어 필요하겠죠? 그 목적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whether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인데 무슨 자로 왔다? 명사조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whether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사였어요? 이 접속사 whether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 있는 건 if로 바꿔도 될 거예요. 그래서 an article is really true.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정말로 사실인지를 심각하게 혹은 진지하게라는 뜻이죠. seriously니까 심각하게 혹은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거죠. 다시 한번. 그런데 그러나 너가 지금까지 어떤 한 신문 기사가 정말로 사실인지 혹은 진실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구조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문장. 자, everyone likes an interesting story, interesting news story. 자, 모든 사람들은 흥미로운, 재미있는 뉴스 기사거리를 좋아하죠. 아까 우리 해봤지만 감정 형용사 interesting 썼고요. 이 뉴스 스토리라는 사물을 수식하고 있죠. 보이죠? 아까 했던 거니까. 얘가 사물이니까 아인정 쓴 거 보일 겁니다. 자, 하지만 what if 나왔는데 what if는 따로 색칠해 보세요. 우리가 이 what if는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석합니다. what if는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만약 it is completely made up 나왔는데 completely 라는 뜻이 무슨 뜻이지? 완전히 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던 주어가 it인데 it이 누구였어요? 앞에서 보니까 앞에 있는 uninteresting news story겠죠. 그죠? 또 짧게 얘기하면 뉴스 스토리일 텐데 만약 그 뉴스 이야기가 뭐 했다면 is completely made up. be made up인데 made up 뜻이 뭐라고 했죠? 조작되다예요. 조작되다. 조작되다. 혹은 지어내다. 이거든.
다시 한번 우리 메이크업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데 메이크업 뒤에 목적어를 쓰면요. 뭐뭐를 조작하다, 뭐뭐를 조작하다, 지어내다, 꾸며내다 이 뜻이에요. 뭐뭐를 조작하다, 꾸며내다, 뭐 지어내다 이 뜻인데 여자들 보통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한다고 하죠. 그걸 왜 메이크업이라고 할까? 예나야. 그치? 깨달았어? 몰래 얼굴이 아니잖아. 그래서 꾸며내다, 지어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뜻까지 가냐면 속이다 까지도 가요. 그지? 화장빨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메이크업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썼다? 뭐뭐를 지어내다, 꾸며내다 이 뜻으로 썼어요.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만약 그 기사가 완전히 꾸며진 것이라면 지어낸 것이라면 어떠할까? 라고 but 뒤에서 얘기했으니까 but 뒤에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뉴스 스토리예요. 만약 그 뉴스 이야기가 뭐한 것이라면 꾸며낸 것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지금 페이크 뉴스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라는 건 뭐죠? 앞에서 내용 나온 걸로 하면 꾸며내어진 이야기죠. 그지? 그게 바로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 페이크가 가짜의라는 뜻이거든.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can be very harmful. 뭐 할 수 있다? 매우 해로울 수 있다. 자,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harmful이 나왔는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in that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앞에서 어떤 문장이 왔지? 지금 앞에서 주어, 동사, 보어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왔죠.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왔고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in that 왔죠. 자, 이럴 때 that은요 접속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접속사 that입니다. 그래서 in that을 한꺼번에 통째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 올 텐데 이 in that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그럼 어떤 점에서 해로운지가 나오겠죠? 그죠? 다시 한번 가짜 뉴스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 어떤 점에서 해로운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인댓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시 주어겠죠? 대명사 좀 항상 우리 뭐 하자? 찾아내자. 그게 뭐였어요? 페이크 뉴스죠. 이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데려오면 돼요. 뉴스 S 붙었다고 해서 복수하지 마시고 단수입니다. 참고로 뉴스는 불가산명사예요. 자, 어떤 점에서 그 가짜 뉴스가 라고 하면 되죠. 해석을 할 때는요. 더를 붙여서 the fake news 그 가짜 뉴스가 자, can make people 목적어까지 나왔죠? 그 다음 less informed가 나왔는데 여긴 다 적었어요. 위에 거는 자, make 연습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얘도 주어 동사 make people 목적어인 명사 왔죠? 그 다음 무슨 단어 왔어요? less informed라는 단어가 왔죠.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 거다. 이거 몇 형식 같아 보여요? 5형식이죠. 5형식.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여긴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온 거죠.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는 이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인 건 알겠죠? 그지?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 보기를 두 가지로 만들어 보면 informing 이라는 단어와 informed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죠, 둘 다. 그죠? 우리가 배웠던 분사,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썼잖아.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거죠. 어떻게 풀라고 했죠, 쌤이? 요 뒤를 봐라 라고 했죠. 요 뒤를 봤을 때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풀면 된다. 있으면 어떤 걸로? 현재 분사 ing형으로. 없으면 피평으로 쓰겠죠. 그죠? 그리고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만들면 misleading 하고 misled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고 여기도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그럼 여기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부터. 자,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이 구조부터 먼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어는 목적어가 ing가 올 때는 해서 어떻게 했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죠. 뭐뭐 하게 하다. 피평은요? 뭐뭐 된, 되어진 상태로 만들다겠지.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현재 분사가 오면 뭐뭐 하고 있는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 목적어가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피평은 목적어가 뭐뭐 된 되어진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지? 자, 구조는 따졌고 그 다음 여기 나온 단어를 하나하나 보세요. 처음에 나온 단어가 누구지? inform이라는 단어죠. 동사. 자, 따로 하나 적어보시면 동사 inform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inform. 자, inform 뜻이 뭔가요? inform. 괜찮아? inform 뜻 뭐예요? 학교 친구 나갔다면서 여기. 민서야? 미나? 미나? 어? inform의 알아내다의 뜻이었어요? inform은 타동사예요. 적어보세요. inform, 타동사. 뭐뭐를 알리다. 누구누구를 알게 하다 이 뜻이거든? 적었어요? 그럼 inform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타동사라고 얘기했고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를 알리다예요. 원래는 뭐뭐를 알리다, 공지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informing과 informed라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둘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 중에 informed는 뜻이 뭐냐?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정통한이란 뜻이에요. 쓰세요. 이 타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야. 잘 봐. informing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informed라는 단어가 나왔죠. informed를 먼저 해볼게요. informed는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정통한이란 뜻이에요.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정통한. informing은 뭐뭐를 알리는, 공지하는 이 뜻입니다. 알리는, 공지하는. 그리고 타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따지라고 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없죠. 그래서 피평을 썼다.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안 되겠죠, 답이.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less informed예요.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상태야?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럼 다시 한번.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 수 있거나 잘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나 even 심지어는 misread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따로 정리해보자. mislead가 동사 원형이고 타동사예요. 자, mislead는 누구누구를 잘못 이끌다.
누구누구를 잘못 이끌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오도하다라고 해요. 오도하다. 누구누구를 오도하다인데 같은 말이에요. 누구누구를 오도하다, 잘못 이끌다. 마찬가지 이유로 풉니다.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P평 쓴 거야. 미스리딩 안 되는 거고.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어떤 점에서? 인댓은요,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뭐라는 점에서 해석한다고 했지. 그럼 뒤에서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점에서?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 less informed니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심지어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끌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뭐하다? 해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해석 따로 쓰세요. 자, 해석 다 쓰셨으면 inlet부터 여기 misread까지 색칠하세요. 여러분들이 색칠한 부분이 뭐냐? 원인이에요. 이유. 이유가 되죠. 이유. 그럼 다시 읽어보면 가짜뉴스가 매우 뭐 할 수 있대? 해로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지.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하게도 뭐죠?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뭐하다? 해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가짜뉴스가 왜 안 좋은지가 이유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인댓 중요하다. 해서 한번 인댓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댓 뭐뭐라는 점에서, 알겠지? 뭐뭐라는 점에서. 다 적었죠? 동백은 대답을 좀 해줘요? 너희 학교 건데? 5번.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nevertheless. 이 nevertheless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냐면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 어려울 거 아닙니다. 부사기 때문에 여기 컴마가 바로 붙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양보의 접속 부사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양보의 접속 부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양보의 뜻이에요. 그럼 양보의 뜻을 가진 nevertheless는 동요가 있어요. 첫 번째 nonetheless.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still이라는 단어 있죠? 이 still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고 지금처럼 컴마가 바로 붙는 형태입니다. 이 세 개 단어들은요 다 접속 부사기 때문에 컴마가 지금처럼 바로 붙을 거예요. 전부 다 품사가 뭐였다? 한 번 더. 접속 부사기 때문에 컴마가 바로 붙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얘를 어떻게도 쓰기도 하냐면 얘를 however 있죠? 이 however라는 글자로 바꿔서 표현하시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이죠. 얘는. however도 접속 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have been various fake news reports throughout history 나왔는데 throughout history 따로 색칠할까요? throughout history는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 왔죠? 해석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색칠한 거. 역사를 통틀어.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라고 해석을 했죠.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는?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봐봐. 연습 한번 해봐요. 네어를 시작하는 문장에서 우리가
is나 또는 are 왔을 때 해서 어떻게 했지? 이거는 뭐뭐가 있다로 해석하죠. 뒤에 주어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얘가 동사고 주어죠. 이건 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가 있다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봐. 그러면 이번엔 there was 또는 there were 요건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뭐가 있었다지. 이번엔 좀 더 난이도 올려볼게요. There will be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겠어? 이건 뭐뭐가 있을 것이다 하겠죠. 그죠? 해석 조금씩 달라지죠, 지금. 그럼 좀 더 해보자. 이번엔 책에 나온 것처럼 there have been 주어 나오겠죠. 그러면 have been은 현재 완료지만 그죠? 얘도 일형식이에요. 그럼 요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거야? 주어가 원래는 있어 왔다 하겠지만 우리나라 말에 있어 왔다는 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있었다 이것도. 그래서 뭐뭐가 있었다. 과거랑 해석이 똑같죠. 지금 해보니까. 현재 완료지만 형태는 현재 완료지만 해석은 과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를 해석을 연습을 해봤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연습 하나만 더 해보세요. There must be 써봤어요. 제이야. must be 얘도 일형식이죠. 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There must be 주어는. 주어가 있을 것이다. 강한 추측 배웠죠. must be. 그래서 주어가 있을 거다. 주어가 있을 것이다. 이번엔 하나 더 해볼게요. 요것을 살짝 바꿔서 There must have been. 우리가 must have pp는 뭐 할 때 배운다고 했지?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의 뜻 쓴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과거에 뭐뭐가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뭐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기본 형태들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기본형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조금씩 변형한 거죠. 다 적었나요? 오케이. 다 적었으면 책 있는 걸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책에 있는 거는 there 나왔는데 한 번 더 얘는 부사죠. 주어 아니었어요. have been 몇 형식? 일형식 동사. 주어 어디 있나요? 한 단어만 집어. 한 단어만 찝시다. 여기 있죠. 그리고 throughout history는 우리 앞에서 끊어보면 무슨 구예요? 아까 우리 썼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 왔으니까 부사구겠죠 이게. 다시 한번 there have been 해서 어떻게 했다? 뭐뭐가 있었다로 하면 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틀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구였죠 아까 여기. 그지? 부사구였죠? 그럼 부사구 해석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틀어. 뭐가 있었다? 다양한 가짜 뉴스 보고서들이 있었다 이거지. 다양한 가짜 뉴스 보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 적었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게 복수죠. 주어가 복수죠. have 쓴 거 보이죠? 이 자리에 has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수일치는 기본으로 해주시고. 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why have some people be written such false information 써봤는데 우리가 의문사인 why를 먼저 썼어요. 의문사를 먼저 썼기 때문에 동사와 주어 위치는 바뀌어 있겠죠. 그럼 뭐하고 뭐가 바뀌어 있지 지금 보면? 조동사인 have와
주어인 some people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의문문 만들려고 바꿔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만들어 보잖아. 이 부분을. 그럼 첫 번째 보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have pp라는 게 만들어지지. have written은. 두 번째 보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have been pp가 만들어지죠.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have pp라고 하는 건 뭐라 불렀다? 현재 완료긴 한데 태로 보면 뭐다? 능동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목적어가 있을 거라고 했죠. 이번엔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긴 한데 무슨 태죠? 이건 수동태죠. 얘는 뒤에 뭐가 없을 거다? 목적어가 없을 때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두 개 보기의 차이요 지금 보면. 그럼 목적어 찾으면 되겠죠. 어딨나요? Such false information에서 이 information이 목적어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뭘 쓴다? pp형 쓴다고 했지. 그럼 답이 얘기했죠. 얘는 답하면 안 되겠지. such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such는 이러한, 그러한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항상 해석은 주어부터 할 거니까. 자, 몇몇 사람들이 왜 그러한 such니까 그러한 가짜 정보를 썼는가 이거죠. 써왔는가 해석되시죠? 여기서 such false information이라는 건 such가 붙었긴 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지? fake news report 아니죠? 그죠? 이거였죠 아까? 앞에서? 맞죠? 같은 거예요. such false information 하고 fake news report하고 같은 말이죠. fake란 단어도 무슨 뜻이었어 아까? 가짜이란 뜻이었고 false란 단어도 가짜의란 뜻이에요. 가짜의, 거짓의 이란 뜻이니까.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자, let's look into 나오는데 look into는 뜻이 뭐죠? 뭐뭐를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뭐뭐를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하나 더, 살펴보다. 뭐뭐를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자, let's look into some articles 나왔는데 articles에서 앞에서 끊어봤어요. 지금 look into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some articles죠. 명사고요.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뜻이니까 해석은 아실 거라 믿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보자. Let's look into some articles인데 article 뜻이 뭐였죠? 신문 기사죠. 그럼 몇몇 신문 기사들을 look into, 살펴보자, 조사해보자 까지는 되죠. 그 다음 여기가 문제입니다. 잘 봐요. 바로 thinking about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ing 이름이요. 잘 봐. 우리가 ing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잘 봐. 여러분들이 지금 컴마 전까지 무슨 문장 왔지? 완전한 문장 왔죠? 그쵸? 지금 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Let's look into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의 명사 왔잖아. 그치? 얘가 왔잖아 약간? 그리고 끊었잖아. 얘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 여기에 ing형 형태가 나왔는데 잘 봐요 이제. 새 말 잘 들어야 돼. 이 ing 이름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름은 여러분들이 봤던 현재 분사 ing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름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분사 구문의 ing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분사가 됐건 분사 구문이 됐건 잘 생각해 보시면 얘도 준동사잖아. 얘도 준동사잖아.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ing를 썼다는 것은 뒤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목적어가 있어. 둘 다 준동사니까 이렇게 푸는 건 맞아.
똑같잖아요. 문법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분사라고 하는 건 누구랑 똑같다 얘들아?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랑 역할이 같은 거라고 했죠. 기억해요? 그럼 분사가 하는 일은 뭐였어?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잘 봐. 분사라고 한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수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쌤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라고 했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보시면 얘가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 사이에 생각해봐.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었잖아. 그럼 진행형이죠. 그럼 얘가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봅시다. articles가 신문 기사라고 했어요. 여기 봐야 돼. 신문 기사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돼? 안 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사물이야. 사물은요, 책이나 책상 이런 것들이지 다 사물. 이런 물건들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없겠죠. 이해돼 지금? 쌤 말하는 게? 그러면 사물을 주어로 해서 진행형 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얘도 분사로 보시면 안 돼요. 쌤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는 articles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니까 뭐뭐 하는,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중요한 거야. 이거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사 구문이란 얘기인데 그럼 분사 구문은 위에 현재 분사랑 뭐가 다릅니까? 분사 구문은 형용사야 아니야?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역할이 뭐지? 역할이 뭐였어요? 접속사 플러스 동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안에는 형용사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야. 지금 수식 아니라면서. 그럼 여기에 ing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면 되고, 분사 구문 중에서도 이 thinking about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야? Thinking about the hidden motives behind them.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었던 articles였겠죠. 정확한 이름은 article이긴 한데 어떤 article이었죠? 그냥 article이 아니었잖아요. 6번 문장 봐봐. 6번 문장이 어떤 article이었어요? 좀 더 쭉쭉쭉 올라가면. 어떤 신문기사? 가짜. 거짓. 그지? 그럼 여기는 them을 좀 다르게 쓰면 false를 쓰셔도 좋고 혹은 fake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articles죠. 그러면 motives는 뜻이 뭔데? 동기 혹은 동기부여거든? 동기? 이거 다 적었어 여기까지는? 이 motive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가 왔지? behind them 무슨 구? 전치사 구가 왔죠? behind가 전치사예요. 그러면 전사구 기본 뜻은 해석할 때 어디 있는 이라고 했는데 behind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뭐의 뒤에 있는.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어디 뒤에 있는 동기예요? behind them인데 이 가짜 뉴스죠. 이 가짜 뉴스 뒤에 있는 동기. 근데 무슨 동기? hidden motives니까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이죠. 지금 여기 있는 hidden이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지? 얘는 분사 맞죠? 자, 저게 분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한번 봐봐. thinking about 할 때 about이 전치사야. 관사죠. 관사의 짝은 누군데? 명사라고 했잖아. 관사만 써볼게. 관사의 짝이 명사인데 그 사이에 오는 건 뭐죠?
형용사 또는 분사라고 했지. 이번에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온 거잖아.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올 때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해석으로 풀다고 했지. 근데 해석이 좀 어떻게 돼? 어떤 동기겠어? 숨겨진, 감추어진 동기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hidden motives라고 한 거고, hiding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공부할 때 이왕 하는 김에 이 hide라는 단어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숨기다, 감추다. 얘하고 동의어 중에 아주 유명한 애가 있어요. 그게 conce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ceal. 그럼 책에서는 hidden 썼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게 바꿔도 돼? hidden 대신에? 응? 연습해봐. hidden 대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concealed가 되겠지. 그럼 숨겨진, 감추어진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고등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봅시다. thinking about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잘 봐요. 뭐뭐 하면서 해석할 때는 thinking about 뒤부터 하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가짜 뉴스 뒤에 있는, 뒤에부터 먼저 썼겠죠? 숨겨진 동기. 숨겨진 동기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뭐 해보자? 그 가짜 신문 기사겠죠? 그 가짜 신문 기사들, 몇몇 가짜 신문 기사들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라는 거죠. 해석되셨어요? 칠 번 문장 별표. 문법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셈을 지금 문제로 내진 않았지만 여기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hiding, hidden 나올 수 있고, 이 댐이 가리키는 건 articles라는 명사기 때문에 복수 썼죠. 만약에 이 자리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것도 안 되죠. 다 적었어요? 졸려 죽겠어? 제이야? 힘들어? 자, 8번 문장 바로 갑시다. 자, awful. 근데 awful은 끔찍한이란 뜻이에요. 끔찍한. disaster, 재난, 참사 이런 뜻이에요. disaster, 재난, 참사, 재앙 이 뜻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참사 또는 끔찍한 재난, 재앙 이런 뜻이에요. 적자. 디자스터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재난, 재앙, 참사 다 적어놔요. 자, 다음 문장. Last night. 어젯밤 an angry group. 일단 an angry group 할 때 a group of 색칠하세요. 자, 여러분 색칠한 건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ngry 빼고 해석하는 거야. 일단 한 집단의 또는 한 무리의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on group of인데 어느 붙인 건 angry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원래 a group of예요. a group of는 해서 어떻게 했다? 한 집단의 하거나 한 무리의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rhinoceros가 주어일 것 같죠? 근데 주어는 이 집단이 주어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조립이 주어예요. 동사 앞에서 끊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화가 난, angry가 들어갔으니까 화가 난 한 무리의, 집단은 사람이 뜻쓰는 게 좋으니까 화가 난 한 무리의 rhinoceros 누구예요? 코뿔소들이죠. 코뿔소들이 broke down the wall of the cage. 뭐 했어요? 케이지가 뭔데? 응? 우리죠, 우리. 우리. 그 우리의 뭐를? wall.
벽. 우리의 벽을 뭐 했죠? broke down. 무너뜨렸죠. 무너뜨렸죠? 다시 한번 broke down이 동사고요. 목적 어디 있어요? The walls. 목적어죠. at a Jew. 어디에 있는 우리야? 동물원에 있는 우리의 벽을 부쉈죠. 무너뜨렸다는 건 부쉈죠. break down, 부수다. 자, 부수고 뭐 했냐라고 하는 거지. 지금 잘 보시면 여기는 과거 동사인 거 보이세요? break down, 뭐뭐를 부수다, 무너뜨리다 이 뜻인데 목적어 썼죠. 그리고 나서 escape 나왔는데 이 자리도 잘 보시면 병렬구조, 과거 동사로 병렬구조인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냐, 얘는 과거 동사인데 목적어를 썼죠. 얘는 잘 보시면 목적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수동으로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는 왜 수동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거야. 이 escape이라는 단어 있죠. 다시 한번 escape이라는 단어는 자동사고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수동이 안 된다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탈출하다, 도망하다 뜻이잖아. 탈출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인데 자동사입니다. 탈출하다, 도망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자동사라서요. 수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escape라는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법 문제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수동 불가라고 했으니까. 요 단어 하나만 조심하세요. 문법. 요거 하나만. 다 적었어요? 다음 문장. 자, 데이가 나왔는데 데이가 누구예요? 앞에서? 코뿔소들이겠죠?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항상? 주제문이다. 코뿔소들은 또한 broke down the walls of the other. the other 해석할 때는 the other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이라고 쓰세요. 나머지 다른. 자, 나머지 다른 야생 동물들의 모두 우리들의 문도 부쉈죠. 다시 한번 이 코뿔소들은 모두 했어요. 나머지 다른 야생 동물들의 우리의 벽도 부쉈죠. 자, these animals인데 these는 뒤에 복수명사 달고 왔으니까 지시 형용사겠죠. 이 동물들이 자, ran down the street. 뭐 했어요? ran down. 길거리를 달려나갔죠. 뛰어다녔죠. 길거리를 뛰어다녔어요. 자, 그리고 나왔는데 여기에 과거 동사 왔었죠. 그럼 여기도 과거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 과거 동사지만 이 능동이지 모양이. was injured도 과거 동사지만 얘는 수동 형태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 endure 라는 단어나 hurt 라는 단어나 wound 라는 단어 이 세 개를 묶으라고 했지? 이 세 개는 전부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해석은요.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쓰면 되죠.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그럼 목적어 찾으면 되겠는데 목적 어디 있어요? Hundreds of people 보이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하니 수동으로 하니? 능동으로 해야겠죠. 수동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뭐 했지?
hundreds of people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이거면 되겠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다음 문장. 12 of the animals. 그 동물들 중에 12니까 몇 마리가? 12마리. 12은 12마리죠? 그 동물들 중에 12마리가 좋아져. are still on the roofs 나왔는데 be on the roofs예요. 통째로 색칠하세요. 구조적으로 보면 원래 이건데. 자, be on the roofs는 무슨 뜻이냐? 아직 잡히지 않았다. still은 부사예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원래 lose라는 단어가 느슨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건 수거처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주어 그리고 be on the roofs. 그럼 이건 뜻이 뭐였다?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 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딱 좋으냐면요. get 있죠? 동사 get. get coat를 써요. get coat. catch의 PP형이죠. get coat도 이게 잡히다라는 뜻이거든. 포획되다, 잡히다. 목적어 뒤에 없을 때 쓰는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et PP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게 get PP는 당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잡히다, 포획되다 뜻이에요. get caught는 따로 써보세요. 잡히다, 포획되다. 잡히다, 포획되다. 그럼 12 of the animals. 그럼 아직 잡히지 않았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쓴다면. 이걸 바꿔 쓴다면. 생 같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 haven't, 내가 나라면 haven't get PP형 어떻게 생겼어? PP형 got도 되죠? haven't got caught yet.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그 동물들 중에 12마리가 아직 뭐하지 않았다? haven't got caught yet. 아직 포획되지 않았다.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써도 이상하지 않죠?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직 잡히지 않은 거니까 현재 완료 쓴 겁니다. 그래서 haven't got PP형 쓴 거죠. 지금 보시면 haven't be PP형 쓴 거예요. 수동태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하네. 5말 쉬었다 할게요. 그럼 5말 쉬었다 하죠. 자, 이어서 해볼게요. Citizens should stay indoors until further notice인데 until further notice 색칠하세요. 이 until further notice를 해석할 때는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거예요.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고 적으세요.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until further notice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방금 했던 것대로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럼 시민들은 뭐 해야 된다? should stay indoors.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거죠.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indoors는 부사예요. 반대말은 outdoors겠죠? 실외. 자,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한 거죠. 다음 문장. 자, not a single act or incident 나왔는데 not 붙었으면요. 단 하나의 뭐뭐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좀 어렵죠? 자, not a single act or incident 나왔는데 or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면 얘가 주어로 볼 거냐, 얘로 주어로 볼 거냐거든? 자, 잘 봐. 헷갈리지 않게. 이게 A고 이게 B라고 보시면 얘만 주어로 보셔도 돼요. 얘만. 그럼 incident는 뜻이 뭐죠? 사건이라는 뜻이죠. 사건.
그럼 단 하나의 행동이나 또는 사건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다시 한번 이 no나 not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요 동사를 찾으세요. 일단 동사 찾아봐. 어딨지? describing, describe 자리에요? 어디 있어요? 동사. 자 여기가 그치? 이 자리가 지금 동사 자리죠. 자 여기가 지금 본동사예요. 그럼 주어인 이 incident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뭐가 왔다? 분사, 그지? 플러스 알파가 왔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간단한 문제예요. 주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분사, 우리가 배웠던 분사 플러스 알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우리 본동사 찾았죠. 쌤이 항상 두 번째 동사처럼 생긴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본동사 자리다. 마침표 이렇게 딱 끊었죠. 자 이제 describing, described라는 분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현재 분사 쓸 건지 과거 분사 쓸 건지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죠? 이 뒤에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풀면 되겠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above라는 단어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 목적어야 아니야? 아니죠.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부사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목적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현재 분사 쓸 거야? 과거 분사 쓸 거야? 과거 분사 써야죠. 그래서 describing 쓰는 게 아니라 이 described라는 과거 분사 PP형을 쓰는 거고 수식은 incident를 수식하면 돼요. 병렬 구조가 나오면 뒤에 것만 해석해도 된다고 했죠? 그럼 not a single incident예요. 그럼 단 하나의 뭐도 사건도 이거지.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수식을 받았으면 수식부터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위에죠. above니까 위에 described, 기술된 혹은 묘사된. describe라는 동사가 뭐뭐를 설명하다, 묘사하다 써보세요. describe, 타동사. describe라는 동사는 뭐뭐를 설명하다, 묘사하다, 나타내다 이 뜻이에요. 뭐뭐를 설명하다, 나타내다, 묘사하다. 그럼 위에서 described니까 묘사된, 설명된, 뭐 기술된도 좋고요. 그럼 위에서 기술된 이렇게 쓰면 위에서 기술된 단 하나의 뭐도 사건도 not이 붙을 때는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도 뭐 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가짜뉴스죠 이게.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 이 본동사 나온 자리를 보세요. has taken place를 썼죠. 쌤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봐봐. has been taken place라고 쓰면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이 위에 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 현재 완료긴 한데 능동이죠? 밑에 건 뭐라고 할 거야? 현재 완료인데 수동이겠죠? 근데 목적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적 없는 것 같은데 왜 수동으로 쓰면 안 될까? 우리가 이 세 개 단어를 외우자고 했거든, 같이.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take place. 또 해보세요. happen, occur, 하나 더, arise.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전부 다 일형식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자동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다. 자, 뜻은 세 가지로 적어봅시다.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take place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수동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안 되는 이유 알겠죠, 이제? 자, 하나만 더 신경 써보면 마지막으로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왜 has를 썼을까?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왜 have를 쓰지 않았을까? 왜요? 쌤이 아까 했잖아. A or B가 나오면 뒤에 거 하나만 주어다. 주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럼 단수죠. 그래서 단수 쓴 거야. have 쓰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쌤이 얘기하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꼭 세 가지를 맞춰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수일치부터. 두 번째 뭐다? 태. 세 번째 뭡니까? 시제. 이 셋 중에 하나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쌤 다시 정리해주면 중에서는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먼저 태 방금 확인해줬죠. 시제는 어차피 뭐 현재 완료 똑같으니까. 쌤 봤을 땐 수일치 문제 아니면 태로 문제 둘 중에 하나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이 5가에서 핵심 문법은 분사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있죠? describing, described. 분사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여기 문제 조심하시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없으니까 수동관계라서 PP형 썼고 앞에는 incident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된 거죠? 12번 문장 별표.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독해할 때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자, 해석만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단 하나의 not부터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not부터 나오면 not은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not은 언제 써먹을 거야? 마지막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할 거야. 지금은 써먹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단 하나의 행동이나 또는 사건도까지는 되지. 그 다음에 describe above니까 위에서 기술된, 설명된, 묘사된, 먼저 위에서 기술된, 설명된, 묘사된 단 하나의 행동이나 혹은 사건도 뭐 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해석할 거야. 나 써먹어서 이제 뭐 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았다. 잠시만요. 자, 이어서 갑시다. 13번 문장. 자,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those who 해서 those가 주어예요. 일단 those who를 색칠을 해보세요. 자, 설명 한번 먼저 해봅시다. 이 those who는요, 이 those라는 단어가 혼자 주어인데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럼 지시대명사 우리 배운 게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했잖아. 그럼 끊어보시면 주어라는 단어가 지금 뭐의 수식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who는 무슨 격일까? 지금 잘 보시면 동사부터 왔죠? 무슨 격이에요? 맞아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뒤에 지금 주어 자리가 빠져 있죠. 그래서 동사부터 왔을 거고,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까? 목적어 내지는 보호까지는 다 왔겠죠? 지금 이 부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한다?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형용사 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 dose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돼요. 여기가 누구 자리일까? 본동사 자리겠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주어가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복수였죠.
그럼 여기 무슨 동사 와야 돼? 복수동사 와야죠. 본동사는 당연히 복수동사가 와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찾아보자는 거거든. 자, 일단 주어가 those가 나왔고 who는 무슨 격이라고 한 번 더? 주격이라고. 그럼 주어가 지금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은 구조고 이 read라는 단어가 일단 첫 번째 동사죠. read라고 읽어야겠네. 자, read the article carefully 나왔고요. 지금 문제로 나온 자리가 몇 번째? 두 번째 동사 자리인 것 같죠? 그럼 두 번 동사를 좀 표시할게요. 이거 지울게. 여기 있는 부분은. 자, 지금 문제로 나온 자리가 두 번째 동사 자리인 것 같고 여기가 다시 한번 본동사 자리구나 라는 거 됐죠? 그럼 둘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ing가 붙은 것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준동사라고 배웠죠? 준동사는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라고 설명합시다.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라고 써보세요.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P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 동사가 되니까 얘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있었겠죠. 이해되세요? 구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두 번째 동사인 본동사 자리고 laughed out loud. 그럼 뭐 했다? 큰 소리로 웃었다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those who read the article carefully인데 그 신문 기사를 신중하게 carefully니까 신중하게 라고 써보세요. 신중하게. 자, 그 신문 기사를 신중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신중하게 혹은 주의 깊게, 하나 더 주의 깊게. 신중하게도 좋고요. 주의 깊게도 좋아요. 자, 그 기사를 신중하게 또는 주의 깊게 읽었던 사람들은 뭐 했다? laughed out loud. 크게 웃었다. 이거죠. 큰 소리로 웃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 at that time 이란 단어도 나름 힌트인데 이게 과거 시점 부사예요. 과거 시점 부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 과거동사 쓴 거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 있는 것도 그럼 과거로 읽어야겠지? read라고. 다시 읽어봅시다. Those who read the article carefully니까 그 신문 기사를 신중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자세하게도 좋고요. 읽어봤던 사람들은 뭐 했다? 큰 소리로 웃었다라는 거죠. 왜 웃었을까요? 이 가짜인 거 알았겠지. 이거를. 다음 문장. 자, 이번엔 14번 문장 보세요. 13번 문장과 14번 문장을 좀 동시에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잘 봐. 이거 지금 두 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느껴보세요. those who 한번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서 those를 한번 또 얘기해야죠. 그럼 뭐뭐 하는 사람들 얘기해놓고 뭐뭐 하는 사람들을 왜 또 얘기할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사람들과 뭐뭐 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치를 채보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마지막에 쓴 게 주인공이다 라고 했죠. 그럼 얘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볼까요? 아까 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위에서는 그 기사를 어떻게 읽은 사람들? carefully. 어떻게? 신중하게 읽었던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 나오겠어요 이번에? 신중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 나오겠죠. 반대라는 거거든. 반대. 그래서 14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those who 또 나왔지만 주어가 누구예요? 또 those가 주어죠. 똑같은 구조니까 관계사절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어요. 자, 관계사절이라고 이번에 써볼게요.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니까? 형용사절이니까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써보면 되겠고 우리 본동사 찾아봅시다.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본동사 자리죠.
여기가 두 번째 동사처럼 생긴 자리니까요. 보이시죠? 그럼 본동사라고 쓸게요. 또 마찬가지. 그럼 주어 부분을 먼저 완성시켜서 읽어보세요. Didn't read it. 그 25죠? 기사죠. article. 그 기사를 to the end. 어디까지? 끝까지죠. to the end니까. 그럼 그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위에 걸로 빌린다면 신중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해돼요? 그 사람들은 got really worried. got worried는 어떻게 되다? 걱정하게 되다요. get pp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get pp는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이형식 동사죠. 그럼 보어 자리에 잘 보시면 worried라고 하는 감정 형용사를 썼어요. 그럼 감정 형용사 pp형을 왜 썼을까? 라고 거꾸로 가보면 those가 사람이잖아. 그치?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쌤 말하는 거? 주어가 사람이고 이형식 동사가 나타났으니까 보어 자리는 누구랑 꺾어서 풀면 돼? 얘랑 풀면 되거든. 그럼 사람이니까 뭘 썼어요? 여기서 pp형 쓴 거예요. 당연하죠? 이해되시죠? 사람일 때 pp형 쓴다고. 그럼 어떻게 됐다? 걱정하게 되었다예요. 정말로 걱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해석하는 게 좋다니까. got worried는 걱정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읽을 때 이렇게 보세요. 쌤이 이런 얘기했죠. 구문특강 들었으면 이제 주어가 중요하냐? does만 가지고 알겠어요? 모르겠죠. 쌤이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다? 이 수식하는 부분에 있다. 그리고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 거다? 주어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쌤이 아까 13번 문장하고 14번 문장을 봤을 때 얘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쌤 빨간색은 여기일까요? got worried일까요? 여기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걱정하게 됐을까? 이 부분이죠. 후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 이해되시죠? 여기 색칠하시고 후부터 여기까지. 내용적으로는 독해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연 설명한 부분.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위에 거 13번 것처럼 13번 했던 문장을 가지고 참고해서 쓴다면 13번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신문기사를 신중하게 읽은 사람들이었죠. 그럼 반대로 하면 얘는 어떤 사람들이겠어? 신문기사를 끝까지 신중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읽지 않았다는 건 신중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didn't read it carefully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to the end라고 했지만 쌤이 단어를 살짝 바꾼 다음에 이 자리를 carefully처럼 봐봐.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바꿔 쓴다면 쌤이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은 딱 반대되지 않아? 그럼 신중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 되잖아요. 그게 그 의미라고. 그럼 신중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걱정하게 됐대. 그럼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바람직한 경우니까 그 신문 기사를 가짜 뉴스를 신중하게 읽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해된 거예요? 다음 문장 갑시다. 자, 15번 문장은 별표를 좀 칩시다.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서술형 문장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가장 먼저 여기 컴마가 눈에 띄셔야 돼요. 둘 다 일단 나스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ing로 시작을 했죠. 그럼 쌤이 일단 그려볼게. 이거는 여기다 쓰시면 안 돼. 이건 우리 나중에 따라서 먹을 거거든. 일단 나중에 보고 적으세요. 지금 적지 마시고. ing 혹은 pp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컴마 나오기 전까지 뭐가 없다? 동사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was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자, 잘 들어 셋말. 이 ing 이름이 동명사가 됐건 현재 분사가 되었건 분사 구문이 되었건 이름 셋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 셋 중에 하나겠지. 이 셋 중에 어떤 이름이 되건 준동사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 준동사도 뒤에 뭐가 필요하다?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The news was false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가로친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어 자리에 온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하죠? 왜요? 지금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지. 누가?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습니다. 굳이 안 쓸게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절의 이름을 알 수 있겠냐지 이게. 그럼 명사절은 쌤이 어떻게 가르쳐줬죠? 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해 안 해?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컴마 나오기 전까지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된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뒤에는 무슨 문장 왔니? Many people. 그 다음 panicked. 동사입니다. 그럼 무슨 문장 왔어요?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렇게 생긴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뒤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절이라고 써볼게요. 이제 뭔 말인지 알 거야. 이 대절이 왜 나왔어? 이게 목적어죠. 그 목적어 있으니까 둘 중에 뭘로? 얘를 답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그 다음 마무리 바로 부정어 어디에 쓴다? 여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할 때 이렇게 배웠다고. 부정어는 어디에 쓴다? 준동사 앞에 온다. 다 이제 그리세요. 자, 그리고 나서 쌤이 불러주는 말을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라고 쓰시면 돼요.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자, 그래서 knowing not은 절대로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어인 not은 know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앞에 썼죠. 준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 됐다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패닉이라는 건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당황했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 뜻입니다. 패닉이라는 건. 우리 패닉에 빠진다는 말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적었어요? 자, 이제 봐봐. 이제 학교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낼 거냐. 둘 중에 하나로 낼 건데 이미 하나는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 뭐냐? 부정어의 위치. 이게 가장 쉬운 문제야. 지금 부정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준동사 앞에 온다고. knowing not은 틀린다. 요건 이해됐죠? 이렇게 내면 가장 쉬운 문제야. 난이도 올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내신다는 얘기냐? 라고 하면 얘를 full sentence. 다시 얘기하면 접속사를 살려놓은 형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분사구문이 부사절인 건 알죠? 부사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인 것 같아? 자, 해석을 해보시면 그 뉴스가 was false,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몰랐으니까 어떻게 됐어? 겁에 질린 거잖아. 이해되지? 그 원인과 결과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분사구문이라는 부사절의 내용은 뭐가 됐어요? 이 내용은 원인이 됐어요. get panicked.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이게 결과잖아. 그럼 써보니까 인과관계네, 그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가 뭐라고 했지? 세 가지. because,
as, since죠. 그럼 세 개 다 써볼게요. 자, because 또는 as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since 쓰셔도 돼요. 자, 쌤이 봐봐. 접속사는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 선생님들 이거 대부분 보여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주고 접속사까지는 보여준 다음 그 다음 쓰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살려야 되니? 주어 살려야죠 이제. 그럼 주어가 누군데? many people이잖아. 뉴스라고 하면 안 되죠? 주절의 주어를 생각해야지, 그지? 이걸 하면 큰일 난다. 그럼 many people이잖아. 그럼 그대로 many people이라 써볼게요. 주어 살렸습니다. 주어 살렸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잖아. 자, 핵심은 여기야, 오늘. 잘 들어. 이 동사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일단 신경 쓰세요. 첫 번째, 뭐부터 신경 쓸까? 시제. 자, 왜 시제를 신경 쓰라고 하냐? 잘 들으세요, 샘말. 여기 있는 ing죠? 여기 봐. 그냥 ing지. having pp의 모양이 아니죠. 쌤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분사구문도 단순 분사구문이 있고 완료 분사구문이 있다고 했어요. 얘는 이름이 뭐야? 단순 분사구문이죠. 정확히 따지면. 완료 분사구문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얘 이름 뭐라고? 단순 분사구문이에요. 단순 분사구문을 썼다는 건 이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어떻게 하겠어? 일치. 그렇지. 다시 한번. 이 이름 뭐라고요? 단순 분사 구문이고 단순 분사 구문을 썼다는 건 시제가 같다는 걸 뜻해. 누구랑?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시제를 조심하라고 했죠, 쌤 방금. 단순 분사 구문이니까 무슨 시제로 써야겠어요? 과거로 써야죠.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조심할 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not이 붙었어요. 부정문으로 써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동사 쓸 때 이 두 가지를 꼭 맞춰서 써야 됩니다. 여기 때문에 애들 많이 틀려요.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예나야. 그렇죠. 과거 시제고 일반 동사니까 no는 didn't를 쓰면 돼요. didn't, 그 다음 이어서 no를 써야죠. new 쓰면 안 되지? 많이 틀려 애들. 그럼 didn't know까지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다 한 거야. 접속사 어차피 that은 지금 생략되는 형태라고 했고, 그죠? 이미 써줬어요, 일부러. The news was false. 컴마 찍으면 되죠. 그리고 주절은요. 한 번 더. Many people panicked. 이렇게 써야 맞죠? 자, 새 말 잘 들으세요. 너희들 선배 중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잘 들어, 새 말. 너희 선배 중에 하나가 있었어. 이런 애가. 여기까지는 썼어. 실제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냐, 너네 학교에서. 너네 학교 선배야. 여기 있는 문장을 접속사가 써져 있는 문장을 보여주고, 이건 보여주고, 여기 빈칸을 쓰라고 했거든, 쫙. 이렇게. 그럼 너희 선배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여기 컴마까지 썼어. 여기 안 썼어. 어떻게 됐을까? 오답. 땡.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주절까지 꼭 쓰세요. 학교 선생님이 주절 보여준 거 아니지? 그럼 여기까지 쓰는 거야. 알겠죠? 너희 선배가 한 것처럼 하지 마. 다 맞춰놓고 왜 거기서 점수를 깎아먹어. 알겠죠? 다시 한번 Many people didn't know로 바꿨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바로 대절이잖아. 목적어인 대절이잖아요. 그죠? 명사절 대절.
뒤에 완전한 문장 왔잖아. 보이시죠? 제발 틀리지 말자. 알겠죠? 자, 이번엔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위에 있는 문장으로 바꿔서 쓰라고 냈을 수도 있어요. 바꿔서. 그러면 제일 처음 우리 뭐 한다고 했지? 접속사 뭐가 나오든 생략해버리면 되겠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하겠죠. 그 다음 문제는 여기야. didn't know야. 물어보자. 둘 중에 누가 동사니? 얘입니다. know예요. 얘는 조동사지. 얘 왜 나왔어요? didn't는. 일반 동사 know를 부정하려고 나온 거잖아.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야? 그럼 얘잖아, 얘. 그럼 know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여기다 뭘 붙여? ing 붙일 거야. 그럼 know 만들어지겠죠. I knowing 만들어졌죠? 그 다음 마무리 뭐 하면 돼? 아까 우리 배운 거. 부정 어디에 쓴다? 준동사. 앞에 뒤에. 앞에 쓴다. 그럼 마무리 됐죠. knowing not 쓰면 돼? 안 돼? 안 돼.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동사는 왜 동사 취급 안 했어? 쌤한테 배운 거 얘기해봐. 무슨 절과 무슨 절? 명사절과 형용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하지 않는다 배웠죠? 여기 중에 명사절 나온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15번 별표.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로. 틀리지 말자. 절대 틀리지 말자. 16번. 자, some 나왔는데 보세요. 이 some이라는 글자도 뒤에 명사 달고 왔니?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쓰였니? 혼자 단독으로 쓰였죠. 그럼 여기는 some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some이에요. 그럼 대명사 some은 얘들아 늘리라고 했잖아. 뭘로? 형용사 some 플러스 복수명사로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some people이죠.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몇몇 사람들은 이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some은 대명사지만 밑에 쌤이 써준 some people 할 때 some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겠죠. 그래서 some은 품사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다. 대명사의 some도 있고 형용사의 some도 있다. try 동사인 것 같은데 뒤에 뭐 나왔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졌죠. try 투부정사 뜻이 뭐였니?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알죠? 그건 아실 거야. escape the city. 자, escape은 탈출하다, 도망가다 됐지만 벗어나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뭐 하려고 했어? 벗어나려고 했겠죠. 준동사의 목적어. 그 도시를 벗어나려고 했겠죠. while 나왔습니다. 품사 뭐예요? 접속사죠? 자, 이제 while의 뜻을 골라봐. 뭐뭐 하는 동안으로 할까? 반면으로 할까? 힌트는 여기는 some 그리고 others예요. 몇몇 사람들은 뭐뭐 했다. 얘는 뭘까? others는 주어잖아, 얘도. 얘 품사 뭐지? 이것도 대명사죠. 얘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거야? other people이 되겠죠. 형용사 other죠, 일단. 그럼 다시 봐봐. 주어끼리만. 몇몇 사람들은 동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동사했겠네? 여기 while 해서 뭘로 할 거예요? 반면에. 반면에. 쓰세요. 동안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보여드리면 while이라는 접속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보세요. 동사 어딨지? 얘죠? went.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니죠. 진행형 형태였으면 동안으로 해석할 텐데 진행형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뭐뭐인 반면으로 해석하면 돼. 반면에. 썼어요? 반면에라고? 다시 해석해 봅시다. 몇몇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다? 그 도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went into the parks with guns. 뭐였죠? 총을 가지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대요.
뭐 하려고? To hunt the animals. 뭐 하려고?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뭐 하려고? 그 동물들을 잡으려고. 사냥하려고. 총을 들고, 총을 가지고 공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해석됐어요? Go into가 어디로 들어가다니까. 자, 다시 한번. 몇몇 사람들은 그 도시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총을 가지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해석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야?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죠. 믿지 않았는데 총 들고 왜 가? 그지? 도시를 왜 벗어나려고 해? 아, 이 동백이라는 동네에 코뿔소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고 그짓을 그럼 벗어나겠지, 니가. 총 들고 뛰거나. 가짜뉴스라니까. 근데 동백 호수공원에 총 들고 가겠어, 니가? 가짜뉴스인데?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시 얘기하면 그 가짜뉴스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 둘 다. 17번. 그러면 why did Herald, 이 Herald라는 뉴스는 이 뉴스 이름이에요. Make up such news. such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형용사라고. 그러한. 이러한 뉴스를 왜 만들어냈을까? 왜 꾸며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꾸며내다라고 했죠. 의문사. 그리고 did라는 do, does, did 조동사. 주어 뒤에 동사 원형 쓴 거 보이실 거예요. 구조는 뭐 간단하니까. 목적어 뒤에 있겠죠? 물음표까지 딱 붙었으니까 직접 의문문이네, 그지? 다시 한번. 그러면 헤럴드는 그런 뉴스를 왜 만들었을까? 이거죠. 물음표 왜 놨을까요? 독해에서? 물어보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한 문장이 다음 문장 나오겠지? 그게 주제문이에요. 물어보면 항상 영어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 대답한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다 읽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later. 나중에 they가 누굴까요? 찾아보세요. 헤럴드라는 그 언론사겠죠. confess 뜻이 뭡니까? 뭐뭐를 자백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거든. 목적어 필요해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이잖아. 무슨 that? 무슨 that일까요? 접속사 that이겠죠. 접속사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올 거고?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that이 또 주어가 나왔어요. made up 보이세요? 자, 이번에 쌤 이렇게 써볼게. 이걸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 그리고 이 is의 위치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니? 이어 동사는 어떻게 생겼는데? 써봅시다. 이어 동사 어떻게 생겼어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이어 동사라고 하지. 그럼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목적어 어디 올 수 있어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오거나 타동사 플러스 부사 뒤에 오거나 둘 중에 한 군데 온다고 했고 명사가 올 때는 가운데 끼던 뒤에 오던 상관이 없더라. 이거 상관없죠. 그럼 이번엔 대명사, 그지? 대명사가 올 때는 어떤가? 대명사가 올 때는 어때요? 뒤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대명사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항상 가운데 껴야 된다.
보이시죠? 그래서 made it up이 나온 거고 이 자리를 다시 얘기하면 made up it 쓰면 안 되겠지. 자,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이 그 가짜 뉴스겠죠. 이 시가 가리키는 건 그 가짜 뉴스를 꾸며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so that 나왔죠. 이거 배웠잖아 우리가 문법 할 때. 이건 다 지울게요. 다 적었지? 자, so that을 볼 때 여기 앞에 컴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기억해봐. 배운 거니까. 쌤이 이런 얘기 했잖아. 앞에서 주어 동사 나오고 so that 접속사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이 나왔죠. 자, 이렇게 컴마가 없이 등장한 so that은 어떻게 해석하자? 쌤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목적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이게 더 좋죠. 뭐뭐 하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so that이 왔으니까 여기서 끊어볼게요. 쌤은. 그리고 so that 접속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세요? 접속사 so that은 한 번 더 여기서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거예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할 건데 They could draw the reader's attention. 여기까지만 하면 뭐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이죠. 돼요?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인데 관심을 어디로 끌 거냐? 어디로? To the unsafe conditions. 동물원에 있는 뭐? unsafe니까 안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조건이라 뜻이거든. 상태 조건. 자, 동물원에 있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의,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끌기 위해서 뭐였대? 이 가짜 뉴스를 꾸며냈다. 라고 끝까지 뭐했다? 고백했다.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는 뭐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봅시다. They confessed that 나왔으니까 so that이 나왔으면 뒤부터 해석을 하자고 했거든. 그리고 이 목적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관심을 어디로 끌다인데 이 전치사 to는 어디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필요하잖아. 그게 누구야? unsafe condition인데 중요한 건 요 단어겠죠. unsafe. 안전하지 않은. 자, 17번 문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음표가 나왔다고 했죠. 물어보고 대답한다고 했어요. 그럼 대답한 문장이 지금 18번 문장이고 이게 주제문이거든. 그럼 왜 지어냈냐? 라고 했더니 목적이 뭐야? 그 지어낸 목적? 바로 소대 뒷부분이죠. 뭐 하도록? 독자들의 관심을 어디로 끌도록? 동물원에 있는 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 그지? 이 상태로 조건을,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꾸며냈다라고 고백을 한 거야. 이해됩니까? 한 번 더. 이 헤럴드라는 기사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관심 끌려고. 이 attention, 주의, 관심을 끌려고. 어디로 끌려고? unsafe conditions at the zoo라고 했으니까 동물원의 어떤 상태? 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 이 동물원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거짓 뉴스를 꾸며냈다, 지어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해석되셨죠? 별표 18번 문장.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법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could draw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can draw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시제 맞춰야죠. 과거인데 과거 써야겠지. can 쓰면 틀려요. 간단한 거고.
그리고 draw attention to 하면 이건 지울게 밑에 거. 간단한 구조니까 또 수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draw attention to 명사 하면 이 draw가 동사잖아. 이게 끌다거든. 그럼 draw attention까지만 하면 관심을 끌다, 주의를 끌다예요. to는 아까 쌤 얘기했지만 전사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관심을 끌다예요. 어디로 관심을 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draw attention to 명사는 어디로 관심을 끌다 따로 적으시면 돼요. 다 적었습니까? 자,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so that은 뭐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so that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in order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in order that. 이 that도 마찬가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형태로 쓰면 돼요. 그래서 so that은 이렇게 in order that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겠죠, 학교에선. 18번 문장은 시험 문제 낼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made up 여기 부분 이어동사니까 대명사 가운데 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시제 맞춰줘야 되고요. can 안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o that은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19번 문장은 다음 시간 합시다. 이건 다음 시간 합시다.